딴, 따라단, 따라단, 쿵짝짝, 쿵짝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반과정. 초반과정이라고 하면은 시험을 시작하고 30분 전후 과정이겠네요. 초반과정에서 흙을 붙여 들어가는 방법과 초반과정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잔소리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직접 작업하는 과정보다 설명이 아주 많아요. 초반과정은 보이기에는 되게 단순하고 힘을 많이 쓰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막 흙을 붙여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초반과정 이후에 뭔가 이제 구조나 모양새를 만들어 갈 때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을 아주 편하거나 아주 어렵게 진행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후반까지 고려해 가면서 신중하게 초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 조소에 관련된 용어들 혹은 초반 과정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행 방법은 시험 모드 아니면 시험 과정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하면서 연습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반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의 초반 과정은 시간의 제약, 4시간, 5시간 이런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한 번에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볼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천천히 설명해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정은 시험 과정이 아닌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했던 이제 부목을 묶고 중간 묶음하기 전 양까지 흙을 붙인 다음에 중간 묶음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서부터는 사람의 크기, 실제 사람 얼굴 크기에 가까운 흙의 양을 붙여가야 됩니다. 이땐 모델링의 경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큰 외곽선을 관찰한 뒤에 흙을 붙여 나가야 되고 주제 두상의 경우 주제에 맞는 두상의 외곽선을 상상하며 흙을 붙여 들어가야 됩니다. 방금 제가 외곽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외곽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곽선의 사전적 의미는 형태를 결정하는 선입니다. 실루엣, 아웃라인 모두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이런 거겠죠. 이런 종이컵이 있다라고 하면은 종이컵에 테두리 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글씨도 선이고 입이 닿는 부분 바로 밑에 있는 부분도 선이지만은 이 선들보다 바깥쪽에 나 있는 선, 이걸 뜻하겠죠. 사실 이 외곽선이라는 거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그 선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 과정 이후엔 자세한 외곽선 관찰이 필요하지만 초반 과정에선 단순한 외곽선을 기억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외곽선은 많은 곡선을 가지고 있지만 초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형태, 작은 외곽선들을 쫓다가 큰 비례를 놓치기 쉬우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단순한 외곽선을 상상하며 그리고 그 단순한 외곽선을 기억한 다음에 큰 획을 붙여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은 눈을 살짝 반쯤 감아서 흐리게 뜨고 모델이나 자료를 본다면 자잘한 모양새들은 흐릿해져가지고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단순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설명해드릴 이론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을 시점에 따라서 정면 45도 측면 혹은 135도 뒷면까지도 구분을 해주고 흙을 붙여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흙을 붙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이런 이제 눈이 우리 실제 조수하는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눈의 기준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의 정면 부분에서 대상의 얼굴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눈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의 정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얼굴 부분에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지금 이 뾰족한 헤라가 향하고 있는 부분이 얼굴의 정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굴 정면 부분의 옆면으로 와서 눈이 옆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상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혹은 옆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정면과 측면 사이 45도쯤에서 내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는 지금 대상을 45도면, 대상의 45도면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5도 그리고 뒷면도 이제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나의 눈이 대상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눈이 대상의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대상의 45도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뒷면을 바라보고 있다, 135도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흙을 붙여 들어갈 때 막연하게 우당다다다다다 붙여 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시점은 정면이다, 측면이다, 45도면이다 구분해 가면서 대상을 바라보고 흙을 붙여 들어가면은 훨씬 더 체계를 가지고 흙을 붙여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이론은 양손을 이용해서 흙을 붙여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측면에서 흙을 양손으로 붙여 들어간다는 거는 양손으로 흙을 붙이기 때문에 힘이 좀 덜 들겠죠? 한 손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하지만 정면에서 흙을 붙여 들어갈 때는 양손으로 동일한 양의 흙을 쥐고 붙여 들어가는 것이 대칭을 맞추기 엄청 수월한 방법입니다. 대칭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오른손이나 왼손 중 한쪽을 주로 이용하며 생활했다면 양손을 동시에 쓰는 게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어색하다고 하면은 내가 오른손을 주로 쓴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 왼손은 오른손을 따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흙을 붙여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흙을 붙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큰 흙과 중간 흙, 작은 흙 이렇게 흙의 크기별로 흙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중간 묶기 이후로 이 상태 이후로 주로 큰 흙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 크기만한 양의 접근에 들어갑니다. 흙을 채워 나갑니다. 이제 기왕이면 손가락 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손바닥 힘을 이용해서 흙을 붙여 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측면에서 흙을 채워볼게요. 선생님, 정면에서 흙을 먼저 채워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조소를 시작한 지 좀 되었고 일주일 이상 되었고 흙에 익숙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모델 관찰법 아니면 주제 투항에서 초반 과정 익숙하다고 하면은 정면에서 들어가든 측면에서 들어가든 그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처음 나는 조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손에 익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측면에서 흙을 붙여 들어가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흙을 붙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모델 혹은 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의 기울기를 먼저 설정해주고 이 정도가 좋겠다.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여기서부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목 부분에 대략 사람 목의 두께에 가까운 양을 채워주고, 그 다음 얼굴과 가슴판 등 쪽의 양을 채워져 나갑니다. 이때 목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신봉대 위에 흙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얼굴 쪽에 흙이 많이 붙기 때문에 최대한 흙의 양은 신봉대에서 최대한 앞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게 흙을 붙여 들어나가면 좋습니다. 보통은 얼굴 쪽에 흙이 많이 붙기 때문에 기왕이면 목의 시작점, 목의 아랫부분에서 신봉대랑 거리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거리가 많이 벌어지면은 이쪽에서 시작한 양이 점점점 앞으로 많이 양이 쏠린다고 하면은 흙이 앞으로 쏟아져 내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목의 시작점은 신봉대에 가깝게 붙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흙의 양을 붙여 들어가면은 흙이 무너질 일이 덜합니다. 대략 가슴편과 등 쪽은 이 정도 양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얼굴 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이 좀 작으니까 손으로 측면에서 양손을 이용해서 붙여 들어가는 거는 굳이 앞쪽 양, 뒤쪽 양을 대칭으로 흙을 붙여줄 필요 없지만은 양손으로 흙을 붙여주었을 때 한 손으로 붙여주는 것보다는 신봉대의 흔들림이 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급하게 흙을 막 탁탁탁 붙여내릴 때 신봉대와 흙이 물고 있는 상태의 충격, 그 충격에 의해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조금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양손으로 흙을 누른다고 하면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같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흙을 더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측면에서는 대략적으로 사람 얼굴 크기에 가까운 흙량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우니까 여기 한 덩어리 좀만 더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 시점을 정면으로 옮겨가지고 흙을 보겠습니다. 큰 양으로 흙을 붙여 들어갔기 때문에 정면에서 양이 이렇게 얇게 보이지 않고 넓게 붙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양으로 이렇게 중간 크기의 양으로 측면 양을 붙였다고 하면은 이 흙이 너무 얇기 때문에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두툼한 흙으로 측면에서 흙을 붙여 들어가 나가는 게 가운데 붙은 흙이 휘청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흙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좀 더 흙을 주물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정면에서 흙을 붙여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측면에서 흙을 붙여 들어갈 때는 대략 신봉대 위치가 이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봉대 위치에 걸쳐지게 측면에서 흙을 붙여 들어갔지만은 정면에서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이 선택의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얼굴 양의 앞양, 뒷양의 중간쯤이다 혹은 측면에서도 신봉대 위치쯤에 양을 붙여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큰 양으로 손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크기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크기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양이 얼추 찼으면은 중심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중심선은 신봉대의 보여주려나? 신봉대의 중간에서 선이 연장돼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그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기왕이면 양쪽 눈을 다 뜨고 대상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사람의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정확히 딱 대상의 가운데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한쪽을 감고 손으로 감고 한쪽 눈만 뜬 상태, 한쪽 눈만 뜬 상태로 이 한쪽 눈을 신봉대 중간에 위치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잡을까요? 네. 대상을 바라본 상태에서 중심선을 그어주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중심선을 그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 한쪽 눈만 뜬 상태에서 신봉대 중간 여기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선을 찍어서 올려주면 될 겁니다. 이 중심선은 조소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덩어리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두상, 거의 좌우대칭에 가까운 형태의 두상의 중심, 여기가 가운데다 라고 정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으로 인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어집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벌어져서 형태가 위치해 있느냐, 어떤 점이 위치해 있느냐, 선이 위치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되는 선입니다. 만드는 도중에 중심선이 없어지면은 대략 이만큼 중심선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 남아있는 선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략 여기는 이쯤에 중심선이 아직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줘도 되고, 중심선이 많이 지워졌다 라고 하면은 다시 차분하게 처음서부터 이제 선을 그어 올라가도 좋습니다. 이 중심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대칭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반 과정, 큰 흙 양을 붙여 들어가는 방법만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